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 2025 진행을 맡은 최학희입니다. 초고령 사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2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니어 트렌드 이슈에 대해서 강연과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베이비 부모가 1,7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한종 센터장을 모시고 에이징 부모의 여가 사례 그리고 인사이트에 대해 강연과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비즈니스 네트워커 강서 50% 센터장 조한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이징 부모의 여가 트렌드, 사례와 인사이트에 대해서 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이징 부모는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에이징 부모라고 표현했고요. 1955년부터 74년까지 태어난 1차 베이비 부모와 2차 베이비 부모가 기존의 실버 세대와 다른 어떤 여가 관련 속성을 보이고 있는지 그걸 사례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니어 비즈니스에서는 여가를 얘기할 때 몇 가지 응용 노년학, 실용 노년학의 개념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개념이 성공적인 노년기, 긍정적 노년기, 창의적 노년기이고 노년학 개념에서는 환경 노년학, 금융 노년학, 기술 노년학입니다. 함께 현장 기반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매더 라이프 웨이지라는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이 매더는 사람 이름이고요. 건축업자이자 인도주의자인 매더가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나이를 잘 들어가는지, 나이 들어갈 때 또 어떻게 여가 취미를 보낼지 6가지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나이듦이고, 두 번째는 소멸적인 나이듦, 세 번째 영성적, 네 번째 지성적, 다섯 번째 감정적,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나이듦. 그래서 6가지의 조화와 균형 관점에서 성공적 노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저출생 고령 사회의 노년학에서는 3가지 렌즈로 글로벌 고령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가족 고령화, 인구 고령화, 개인 고령화인데요. 개인 고령화는 개개인이 나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인구 고령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를 겪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가족 고령화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고령자들과 자녀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거를 고령화 3렌즈 중에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6세대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현재 5세대가 넘는 가구도 20여 가구나 됩니다. 그만큼 저출생 고령사회에서 가족 고령화, 인구 고령화는 우리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에이징 부모를 얘기할 때 용어의 그 의미를 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노인분들을 우리는 실버라고 얘기하고요. 머리카락이 휘어지면서 회색빛을 띈다고 해서 실버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버 세대와 다르게 오늘 주제는 액티브 시니어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에이징 부모로 대변해서 각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일본의 시세이도라는 화장품 20여 년 전에 50 플러스라는 용어를 마케팅에 쓰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실버 세대와 또 10년 후에 후배들이 실버가 되면서 50 플러스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50 플러스라는 용어가 그 새롭게 시니어에 진입하는 그 후배 세대들의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이게 내가 쓸 상품이구나, 콘텐츠구나 해서 소통이 잘 돼서 그 시세이도가 50 플러스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안티에이징, 다운에이징과 프로에이징을 바라보는 시니어 세대의 그 단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실버 세대는 안티에이징, 나이를 들어가는 거를 좀 피하고 싶은, 다운에이징, 나이를 들어가는 거 젊어 보이고 싶은, 하지만 앞으로 에이징 부모나 일본의 단카이 세대 같이 액티브 시니어들은 프로에이징으로 나이 듦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나이 들면서 취미 여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이징 부모에서 우리 나이에 대해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나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촌스럽게
주민등록 나이를 보지 말고 좀 다양한 나이의 개념을 접근하자는 취지입니다. 주민등록 나이를 넘어서서 몸의 나이와 마음의 나이, 또 꿈의 나이, 영성의 나이로 나누어서 소비자를 볼 경우에 우리는 훨씬 더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잘 설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이징 부모 여간 트렌드를 요즘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실 챗 GPT-4에 좀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가지 카테고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및 관광, 다음 스포츠 및 레저, 또 학습 및 자기개발,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가족 및 친구와의 시간,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인데요. 각자 하나씩 좀 볼까요? 여행 및 관광은 자동차 테마여행 같은 걸 통해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유연성, 커뮤니티 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스포츠와 레저에서는 골프, 하이킹 여러 가지 취미가 있을 텐데 또 액티브 시니어들이 골프 넘어서 요즘 파크 골프도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 유지와 사회적 교류를 실현합니다. 다음은 학습 및 자기개발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자기개발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는 동년배들과 여행 학습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입니다. 멘토 또는 인턴, 그래서 인턴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멘토링 역할을 하면서 인턴 한다고 해서 멘턴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사회에서 가치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가족과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와도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따로 또 같이 여행도 갑니다. 그걸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신체 건강과 가족 유대도 강화를 합니다. 자,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액티브 시니어 에이징 부모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서나 다양한 문화 이벤트 참여나 그런 걸 통해서 창의적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지적 교류를 하고 문화적인 풍요를 얻습니다. 자, 정리하면 에이징 부모들이 최근에 보편적으로 많이 보이는 시니어 여가 취미 트렌드는 2가지로 또 제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플러스 학습 커뮤니티를 같이 하는 교육적인 여행입니다. 그걸 통해서 평생 교육을 실천하고 커뮤니티 활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카페 플러스 컨셉이라 해서 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카페 플러스 캠퍼스 커뮤니티 3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3가지 기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3F라고 합니다. 3F, 첫 번째 F는 fun, 즐거움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food, 음식을 먹고 나누고요. 세 번째 friendship, 친구와 교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류를 친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중에서 먼저 여행 플러스 학습 플러스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미국과 유럽에서 얘기하는 엘더 호스텔이 있습니다. 엘더, 노인, 호스텔, 젊은이들 유스 호스텔. 그래서 엘더 호스텔이 최근에는 베이비 부머한테 확대돼서 로드 스칼러, 기류의 학자라는 프로그램으로 더 승화됐고요. 일본은 클럽 투어리즘으로 표현되고 있고, 한국에는 50플러스 캠퍼스 센터 등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러닝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러닝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은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관심을 통해서 지역사회 또 글로벌로 나가서 배우고 나누는 것들을, 이런 욕구들을 에이징 부모도 가지고 있다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연령대만 차별화해서 적용한 프로그램인데요. 더 러닝 트래블러 또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 곳에서 모든 욕구를 소화하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지트이자 플랫폼인데, 이러한 사례를 잘 소개하고 있는 데는 미국의 매덜라이프 웨이지의 매더스 모얼데너 카페입니다. 모얼데너 카페라는 그 이름에서 풍기듯이 카페 그 이상 가치를 나누는데 캠퍼스와 커뮤니티 기능을 소개하고 있고, 주중 주말 프로그램에 다른 세대, 젊은 친구와 손주 세대와도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본에도 소개됐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돼서 곳곳에 제3의 아지트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50플러스 캠퍼스 센터 같은 공공 영역에서 소개하는 에이징 부모들의 프로그램들은 한 달살이도 있고요. 나를 찾아, 우리를 찾아 떠나는 영성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노사발전재단이 하고 있는 중장년 청년문화공간이나 복합문화공간도 있고, 또 민간의 금융사가 하고 있는 꽁떼포럼, 그대와 함께라는 어떤 사내벤처 중장년 여가 콘텐츠도 있습니다. 또 민간 회사들이 시니어들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친구를 만들고 여행과 학습 커뮤니티를 하는 사례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사례를 넘어서서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들은 해외에도 적용됩니다. 먼저 캠퍼스에서 만나서 중장년들이 함께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교육이 마치고 나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커뮤니티 활동에서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실용적인 공부를 하고요. 실제 그 이후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해외를 찾습니다. 그래서 터키나 그리스, 스페인, 남미, 필리핀, 일본 같은 나라들을 이 중장년 시니어들이 실제 갔다 온 사례를 저희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도 그 모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커뮤니티를 만들면 그 커뮤니티는 끈끈하게 이어집니다. 그 끈끈한 커뮤니티 활동들이 나라를 바꿔가면서 또는 그 콘텐츠를 바꿔가면서 계속 활동은 이어집니다. 액티브 시니어 여가의 최근 핫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데는 미국의 디즈니랜드입니다. 미국의 중장년들이 70년대, 80년대부터 갖고 있던 디즈니랜드가 그 추억을 고스란히 소화한 실버타운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디즈니랜드가 만든 CCRC, 연속적 돌봄, 연속적 취미 여가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시니어 버전이라고 해서 프리버드 클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프리버드 클럽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에 시니어들이 원하는 접근 방법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소통을 한다면 이 프리버드 클럽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전화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행자가 숙소를 정해서 컨택을 한다면 이 프리버드 클럽은 거꾸로 고령자들이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화로 내가 손님을 선택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시니어 버전 여행 프로그램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가면요. 요즘 취미 여가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키워드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 경제인데요. 우리가 오래 살면서 롱제비티 이코노미를 바라보는 관점은 고령자들이 과연 지역사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느냐 보다는 이게 어떤 의료비라든가 세대 갈등이라든가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개된 장수경제, 이 장수경제라는 거는 미국의 MIT 에이지랩에 처음 소개한 개념인데요. 장수경제가 위기가 아닌 기회를 창출한다는 개념에서 이 개념을 만들었고요. 장수경제는 미국에서 이 경제 규모로 보게 되면 1경이 넘습니다. 1경이 넘고 2032년이 되면 13조 5천억 달러니까 1경 약 5천억 달러까지 1조 5천억까지 해당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고요. 이 고령자들이 젊은 층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국가에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경제 관점에서 소개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장수경제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 부분적으로 조부모 경제입니다. 조부모 경제는 조부모들이 손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조부모 경제라고 합니다. 더 그랜드 페어런트 이코노미고요.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행동하는 것은 ing를 써서 그랜드 페어런팅이라고 합니다. 이 조부모 경제는 앞서 말씀드린 장수 경제에서 약 20분의 1 정도의 경제 규모를 조부모들이 손주들을 위해서 비용을 쓴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주들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손주들을 위해서 장난감이나 다양한 선물들을 주고 손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전문가들의 조언을 주는 것도 있고, 손주들과 요리를 해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과 차를 사주기도 하고 보험을 들어주기도 하고 학용품을 사주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다 조부모 경제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50 플러스들은 액티브 에이징 부모입니다.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서로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평생 교육, 종교와 영성, 평생 교육, 종교와 영성, 그리고 일과 사회공헌, 취미, 건강, 네, 재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매도와 강조와 성공적 노년기의 6가지 개념, 사회적, 영성적, 지적,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이런 것들, 정서적, 이런 노년기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고령 친화적인 또는 에이징 부모 친화적인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 디자인 요소들을 곳곳에 모자이크를 할 때 이 부분들은 기획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파트너들과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같이 존중하면서 기획 설계하면 더 소비자 관점에서 완성도 높은 서비스 디자인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이웃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돼야 되고,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과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복지를 만들어 갑니다. 이 복지의 주인공은 바로 시니어들도 해당합니다. 이 액티브 시니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녀와 손주, 또 이웃의 자녀, 손주와 함께 취미 여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청라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니어들이 뭘 원하는지를 지역사회의 중장년들이 같이 고민해서 할로윈 축제라든가 또는 명절이라든가 이런 행사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해봤었고요. 그걸 통해서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이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액티브 시니어 여가 취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취미 여가를 할 때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가족들에게 밝혀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평생 동무들과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여가를 도전적으로 해보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 지혜를 나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한종 센터장님은 이제 50 플러스 재단에서 네. 계셨고, 지금은 이제 강서 50 플러스 센터장을 하고 네. 계신데, 오늘 이제 액티브 취미에 관련돼서 네. 혹시 그 활동을 하시면서 뭐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사회자님이나 저나 이제 중장년이잖아요. 그전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중장년들한테 좀 필요한 취미 여가를 기획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실제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 관점에서 보니까 훨씬 더 소통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재단 캠퍼스 센터에서 제가 그냥 멀찍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저도 즐기면서 또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니까 더 재밌고 지금 하는 일이 좋습니다. 네. 네. 원래 센터장님은 그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30대부터. 그리고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지금 말씀하신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들께 간략히 그동안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주된 일자리라는 개념이 저희 때는 지금 친구들처럼 이렇게 뭐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멋모르고 연봉을 좀 많이 주면 하는 그런 대기업을 들어갔다가 가정사로 어려운 일을 겪고 이제 그만두고 나서 집안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까 하다가 마침 가족 중에 이 저출생 고령사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도 계셨고 또 홀로 계신 아버지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처럼 혼자 계신 분들 위해서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그 시니어 비즈니스에 처음에 발을 담근 게 이제 20년 그렇죠.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회자님도 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의 고령 친화 정책을 많이 소개를 했고, 소개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해봤어, 가봤어입니다. 해봤어, 가봤어를 하면서 정책에 도와주는데 어느 순간 저도 번아웃이 와서 다시 40 넘어서 공부하러 미국에 갔고요. 공부하러 가서는 전 세계 관점에서 고령화, 실용론이라고 공부했고 또 비영리 민간기관을 경영을 공부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현장에 좀 있는 겁니다. 50플러스 캠퍼스 센터 일을 하면서 그래도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생생해서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사회자님과 저나 그 당사자가 되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슴으로 그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지혜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봤어 해봤어를 진짜 실천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아까 강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3대가 같이 네. 청라에 살면서 또 거기 뭐 제가 알기로는 F4라는 지역 네, 커뮤니티도 그렇죠. 만들어서 같이 어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도 굉장히 몰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당사자로서의 그 액티브 취미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뭐 느끼시는 게 있나요? 아, 그러니까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오픈해야 되고요. 다행인 건 중장년 분들은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거를 많이 알리는 거고, 그 알렸을 때 혼자 하면 심심하고 외롭잖아요. 그런데 그걸 같이 할 동무가 있다는 거를 저는 손을 벌렸고, 그 평생동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사 간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사 온 친구들이 취미에 하나 어떤 공감돼 가지고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패들링이라고 카약 카누 동아리도 있고 골프 있고요. 그다음에 데코 앤 플라워라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예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내가 그 과정 관리에 참여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걸 내가 만든 거를 집안의 곳곳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학습 동아리도 많습니다. 학습 동아리도 많고 뭐 벼룩지장이라든가 플로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 중에는 많은 취미 여가가 좀 포함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우선 던져주고 주제를 그거를 관심 갖는 동무들하고 같이 재밌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소셜 미디어를 보면은 뭐 네. 여기 시청자들도 네. 조한종 센터장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거기 보면 부러운 삶이 많잖아요. 네. 동료들하고 같이 막 저녁에 모여서 간단한 네. 와인도 하고 또 그렇죠. 축제도 마을 축제도 만들고 그렇죠. 직접 센터장 집에 이렇게 강사를 초청해서 네. 강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네. 이제 또 3대 같이 살잖아요. 부모님 네. 그리고 이제 자녀까지. 그러면 그 6명의 가족들이 다 취미가 다를 텐데 네. 그렇게 그 각각은 어떤 취미를 하고 특성을 보이나요? 제가 오랜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 단독주택을 져서 지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아파트를 넘어서서 땅을 딛고 살면서 또 당신들이 고향이 시골인데 시골의 정서를 느끼면서 좀 농사를 좀 좋겠다. 농사를 너무 잘 짓고 계시고 저희가 덕분에 건강한 유기농 채소라든가 다양한 그 과일 같은 걸 먹고 있고요.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본인들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에 사는데 아파트는 아무래도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제 또래의 중장년 자녀들이 또 이 아이들, 제 아이들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무슨 만드는 것도 하고 플로깅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동네에서 가까운 데에 산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산인데 그런 데에 직접 산책을 가서 또 뭘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고 근데 그걸 잘하는 또 마을 활동가가 우리 이웃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활동가는 거의 실험 정신이죠. 실험 정신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취약전 아이들이나 또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을 그 연령대에 맞춰서 동무들을 만들어주고 그 친구들에 맞춰서 직접 본인이 참여하는 소통형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또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서 또 그 예산을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일로 하신데 네, 취미 활동은? 부모님은 하나는 농사 짓는 게 있고요.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는 장모님은 지금 집으로 이사 와서 장도 담그셨고요. 직접 고추장도 담그는데 혼자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또 그 옆에 사는 이웃분들 또 가까이 사는 아파트분 친구분들 초대해서 우리 집에 어떻게 보면 아지트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요. 장인어른은 사실 이사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참여했던 그 커미티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서예와 또 하나가 사군자 그리기 그리고 또 이제 아코디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취미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서예는 이제 궤도에 올라서 이를테면 얼마 전에 있었던 입춘대길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쓰셔서 그걸 제가 이제 동네에 나눠주시면 이제 재미로 집 앞에 붙여놓고 이러면 이제 당신 스스로는 가치를 더했다는 또 자부심이 있는 거고 우리 이웃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걸 이렇게 서예도 하시고 그렇게 이웃에 나눠주는구나 이게 또 얘기거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잠깐 미국 생활하던 때로 돌아가면 이제 제론톨로지라는 노년학을 네.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아까 뭐 강의에도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이건 멋진 시니어야 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을까요? 멋지다기보다도 제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봤을 때 부럽고 참 아름다운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서양 해안가에서 노년기를 맞은 두 분이 그 접이식 의자를 놓고서 두 분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참 거의 우리로 따지면 멍땡처럼 그렇게 있는 거를 저도 뒤에서 오랫동안 바라봤는데 너무 그 모습이 이뻤고 저 마음의 여유와 서로에 대한 너그러움 그 노년기 부부 서로에 대한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함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는 것들도 너무 자발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스스로 교통편을 선택해서 도서관이나 실버타운 가서 그런 도서관 지기 역할을 하는 분들을 좀 봤고 또 오가다가 저하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뵙고 그런데도 반갑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신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출생 고령사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저런 모습도 좀 담고 또 거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효문화, 정서, 문화 장점도 있을 텐데 우리의 장점과 선진 고령국들의 그런 고령자들이 보이는 여유 너그러움을 좀 같이 가져가는데 좀 저도 좀 가치를 더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본 전문가인 신미화 교수랑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냥 은퇴하고 나면은 주로 봉사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네. 근데 아까 센터장님도 제가 액티브 취미하면은 뭔가 막 과격하고 활동적인 네. 걸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취미라는 개념도 이 여가 개념에서 네. 어떠한 봉사라든지 뭐 명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성을 찾기 위해서 행위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트레킹들을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또 지금 트레킹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섬의 도보라든가 올레길, 둘레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성찰도 있고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그런 건강도 챙기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영성의 한 부분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이번에 네. 기사에 흥미로운 게 이제 산티아고에 네. 지원자가 굉장히 폭증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특히 이제 건강한 네. 60대가 은퇴하면서 특히 연금 생활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아까 말씀하신 그 배우면서 여행하는 네. 그런 개념들이 접목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강서 50플러스 센터가 제가 보니까 막걸리를 이렇게 제조하는 걸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데 그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막걸리를 가지고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가요? 그 막걸리는 아마 이게 중장년들은 어릴 때 많은 추억이 있을 거면 저 같은 경우 시골에 자라면서 항상 농사 모신기를 할 때는 막걸리를 옆에서 이렇게 접했었고 이 도시 생활하시는 많은 중장년 또는 시니어분들도 역시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있는 강서 지역은 허준 동의보감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약술에 기반한 막걸리 빚기를 하는데 국가유산청에 공모해서 딴 거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건 가양주 빚기라 해서 각 집안마다 술을 만드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가양주 빚기를 도와주는 거고 이게 주된 참여자는 중장년이지만 이게 부모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손주들하고 올 수도 있고 자녀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주가 갖는 의미를 좀 짚어보고 이게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과정에 참여하면서 우리 집만의 가양주를 만드는 것도 있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가족 통합과 세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건 이제 참여자 관점이고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 요즘 막걸리들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지역사회 소비가 되는데 강서에는 경복궁이라는 쌀이 지역 쌀이 있는데 그 쌀을 사서 그 소재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면서 막걸리 만들어서 이게 전통시장이라든가 서비스업에 납품되면서 소비에 좀 기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서구를 좀 더 이용하고 강서구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소비에 좀 소비 진작에 기여하는 거에 저희가 좀 넛지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하고 취미도 하고 맞습니다. 어울리기도 하고 다 이런 복합적인 거네요. 네, 그렇죠. 아까 이제 강의에서 센터장님은 이제 우리나라의 메더스 카페도 네. 소개를 하고 네. 송파 뜨락도 처음 그렇죠. 도입한 거로 기억이 네. 나는데 네, 그러한 이제 이걸 제3의 장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말고 갈 곳. 그 이런 제3의 장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시청자들께 그래도 네. 꼽을 만한 추천할 만한 제3의 장소는 어떤 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제3의 장소는 개념이 가정, 직장에 이은 제3의 장소인 거고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했던 분들은 그 인생 후반전을 조금 더 본인하고 좀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또 취미여가 사회공 활동, 일 모델 같은 걸 같이 하면서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이제 복합문화 공간 아지트라는 개념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플러스 캠퍼스 센터도 있고 노사발전재단 같은 데서 한 데도 있고 또 민간에도 요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온유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또 함청동 근처에 또 복합문화 공간이 잘 되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공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행 프로그램까지도 액티브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전국 곳곳에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또 이 복합문화 공간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여행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것들도 앞서 말씀드린 노드스칼러 프로그램이 지금 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로도 가고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기술 노년학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러한 기술 노년학이 가져올 미래의 액티브 취미는 어떤 가능성과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그 응용 노년학 또는 실용 노년학에서 세 가지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 노년학, 환경 노년학, 기술 노년학. 이 기술 노년학은 뭐 실버 공학 또 노년 공학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 기술의 진화, 디지털 세상이 중장년 또는 시니어들의 삶을 지혜롭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디지털 에이징, 스마트 에이징을 통해서 기술 노년학은 첫 번째 건강을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여가를 촉진시키고 세 번째는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자, 건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요즘 도보 내가 하루에 그렇죠. 얼마를 맞아요. 걸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때는 마일리지가 쌓여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가 부분인데 이 휴대폰 통해서 여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게임도 하기도, 기능성 게임들이 많죠. 치매를 예방한다라든가 어떤 때는 뭐 투자 관련된 거로 또 관련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들을 좀 커뮤니티 쪽이 가상 세계에서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시니어들 점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뤄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 키오스크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사 먹거나 또는 같이 간 동료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주문한다라든가. 저는 소통에 또 강조하는 게 교통을 이용할 때도 디지털 기기를 잘 다뤄야 됩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택시도 부르고 뭐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없어도 친구들과 이렇게 화투를 치고 나서 거기서 얻은 그 머니, 돈 가지고서 어디 외식을 가게 되면 사실 저희가 자녀들이 없을 때는 걸어가는 게 먼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가서 드시고 또 거기서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오는데, 이런 것들이 소통에도 아주 중요한 거죠. 건강과 여가를 위한 소통의 소재로서 노년공학, 실버공학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그걸 활용하시면 좋죠. 네. 네. 그 시니어 트렌드에서도 기고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 네. 2026년에 내가 꼽는 취미여가 쪽의 키워드는 이거다. 뭐 하나 미리 맛볼 수 있을까요? 네, 계속 제가 울고 먹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부모 경제, 장수 경제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장수 경제란 개념이 고령화 사회에 고령자들이 많아지는 게 국가적으로 지역사회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플러스인 것도 우리는 선진국의 그 소비에서 많이 확인됐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조부모 경제다. 조부모 경제는 조부모들이 손주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다양한 외식, 여행, 무슨 서로 뭔가를 사주고 할 때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조부모가 손주들을 위해서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손주들이 조부모를 위해서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 5월의 가정의 달, 10월의 격려의 달이 빼빼로데이처럼 전체적인 마케팅 데이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는 그게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조부모 경제는 당분간은 계속될 거다. 미국과 일본은 그랜드 페어런츠 데이가 있습니다. 조부모의 날, 9월의 세 번째 주에 조부모의 날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소비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랜드 페어런팅, 조부모가 손주와 같이 하는 활동 자체가 교육과 일상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랜드 페어런팅을 통해서 그랜드 페어런트 데이 같은 걸 또 이루어지고, 그랜드 페어런트 그 조부모 경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많은 우리가 그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고요. 저는 3대가 같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많은 또 실제 활동들이 만들었습니다. 벼룩시장을 기획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이 있고, 조부모들이 참여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고, 팔고 사고 싶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걸 마당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도, 할로윈데이가 보통은 젊은 친구들이 즐기고, 노인분들은 외국 축제를 우리가 왜 굳이 정서적인 거리감 있는데 할로윈 축제 때 어르신 쉼터를 만들어서 또 어르신들의 컨셉으로 패션을 만들고 하면 의외로 좋아하시고요. 그럴 때 또 노래자랑도 하고, 또 명절 같은 때도 우리가 어릴 때는 세배 문화가 있었잖아요. 동네에서 저 집의 아이가 몇 살이고 뭐 이름도 알고 뭘 좋아하는지 식성, 성격도 알아요. 이 친구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조부모들한테 세배를 합니다. 그럼 세배를 하면 용돈을 받겠죠. 용돈을 받아서 또 지역사회에서 사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조부모 경제라는 키워드가 한국 사회에서 조만간 좀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5월과 10월에 각각의 세대에 맞는 그 기념일 마케팅이 이제는 큰 개념에서 가족통합 세대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조부모 경제를 포함한 장수 경제의 키워드로 좀 더 확대 재생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 이게
다른 사회 현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네.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어르신들이 손자녀를 이렇게 돌봤잖아요. 중간에 네, 맞벌이를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보낸 시간과 양가 질이 돈독해서 네. 상당한 경우에 이렇게 공감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문화적으로나.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전엔 놓쳤지만 그리고 아까 강의에서도 뭐 벌써 네. 5대 가구가 뭐 한 20여 20여 가구가 있다고 네. 하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있지만 네. 같이 어울리는 거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네. 이런 것들도 어떠한 액티브 취미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그렇죠. 될 그럴 저희가 되겠네요. 혹시 그렇죠. 끝으로 하고 네. 싶은 시니어 TV 시청자에게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예, 시니어 TV 언론과 미디어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선한 영향력. 애청자분들은 노년기에서 그런 좀 몇 가지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일상에서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긍정적인 노년기입니다. 긍정적인 노년기는 말 그대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하면 내 주변 친구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배려하고 너그러우면 긍정적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표현하고 그러면 자녀나 손주 또 이웃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거기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긍정적 노년기 첫 번째 실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창의적 노년기입니다. 창의적 노년기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으로 노년기를 겪습니다. 가까이서 봤던 노년기는 부모님인데 부모님의 노년기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시고 아끼시고 자기를 위해 투자하거나 즐기는 데 좀 인색하시고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오래 사는 걸 넘어서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결국에는 즐겁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창의적인 노년기입니다. 요즘 음악, 미술, 다양한 그 신체 활동 여기에서 창의적 노년기를 참여하시는 중장년들, 액티브 시니어, 에이징 부모가 많아서 다행이고 우리 애청자분들도 창의적 노년기, 긍정적 노년기를 일상에서 많이 실현해 가시기를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노년기 그리고 창의적인 노년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시니어들을 만나보면요. 굉장히 현금 여력이 많은 분들일수록 그런 게 있는데요. 아니,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때우지? 이런 표현을 쓰세요. 정말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은 분들이 잠을 더 주무시거나 또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활동을 하다가 술을 드시거나 이렇게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조한정 센터장이 얘기한 액티브 시니어는요, 액티브 취미 여가는 같이 어울리면서 또 창조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단서를 준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